안녕하세요. 슬로우 주식입니다. 10월 6일 매매일지입니다만 제가 오늘 단타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 시간 9시 40분인데요. 코스닥 상승 종목이 대략 1300 종목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 상승 종목은 632 종목 정도가 돼가지고요. 이렇게 상승 종목이 많을 때는 단타 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제 실력으로는 좀 치기가 어렵습니다. 수급이 분산되기도 하고요. 좀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볼 그런 여유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. 제가 뭐 단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.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어제 유튜브 구독자용 검색기에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한 그런 검색기를 만들어 드렸었는데요. 그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종목 리뷰 말고도요, 또 요새 상한가 후 하락 패턴 같은 경우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. 먼저 알서포트입니다.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량도 1700만 주 터져 주었고요. 여기 N자형 패턴이었죠. 원래대로 하면 N자형 패턴을 뚫어주는 자리. 이런 건 뭐 종가 베팅, 뭐 손절 짧게 뭐 이 정도 잡고 해도 뭐 괜찮을 듯 했었는데요.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다만 뭐 이건 아까운 게 한 가지 뭐 사이트를 보실 게 있는데요. 이게 포레스트 팩토리입니다. 미국이나 뭐 세계적인 주요 뭐 PMI 같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. 일단 어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. 만약에 이게 만약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나온다면 뭐 우리나라도 갑자기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가 베팅을 어제는 안 들어갔습니다. 예, 모니터랩에 대한 충격도 컸고요. 그래서 좀 종가 베팅을 안 들어갔습니다.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는 아직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. 적다는 거는 일단은 경기가 아직은 조금은 더 살아있다라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상치가 211K인데 207K로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. 이것 때문에 뭐 좀 어제 미 증시가 뭐 마이너스 0.84%까지였나요? 그 정도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.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거는 또 경기 둔화가 아직은 안 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다만 어저께 어떤 총재인가요? 뉴스는 올려드렸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총재가 뭐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다. 유지만 하겠다. 그런 발언에 의해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종가 베팅 안 한 이유는 뭐 이런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일단 모니터랩이 정신적인 충격이 좀 컸습니다. 예, 사실상 그게 더 컸죠. 예. 일단 다시 알서포트를 보시면요.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뭐 상승했는데요. 혹시라도 이게 눌림을 여기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여기까지나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데요. 여기까지 눌려준다면은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엔비디아, 엔티티 토크모와 CPU 가속 5G 네트워크 출범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요. 5G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으니까요. 내려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이 5,300만 주, 현재 거래량이 800만 주가 터지고 있고요. 하락 중입니다. 이게 분봉상 보시면요. 일단 뭐 15분봉상으로 보셔도 뭐 이게 거의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5분봉상이었으면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반등을 크게 주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 전날 어제봉이죠. 어제봉이 강력한 상한가봉이었습니다. 상한가봉을 밑으로 빼버리는 이런 패턴은 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보시면은 어제 폴라리스 세원이었나요? 폴라리스 세원도 상한가였는데요. 상한가 그 패턴인데 다시 하락 패턴이죠.
바로 개발락 시켜가지고 이렇게 멘탈을 흔드는 이런 차트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. 유신이죠. 유신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유신인데 유신 같은 경우도 상한가 후 하락 패턴, 개발락 패턴이죠. 이 정도면 종가를 전날 종가를 뛰어넘는 하락 패턴인데 이런 한편 하락 패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돌리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와줍니다. 어제도 들어가도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오니까요. 이런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솔트웨어 같은 경우도 완전한 하락 패턴은 아니지만 아까 폴라리스 세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신과 차트가 비슷하죠.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. 솔트웨어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내려온다면은 뭐 어느 정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한빛소프트입니다.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거래량이 별로 이게 어느 정도였나요? 970만 주인데 차트는 뭐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이게 아직은 위에 매물대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. 여기까지 내려오시면은 뭐 그때 분할 하시던지 하시고 손절 라인 확실히 잡으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다. 그렇게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어제 들어갔어도 한 1% 정도는 수익을 줄 그런 차트였긴 하네요. 일단은 매물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. 그 점 참고하시고요.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도 고가가 한 1%, 1.52%네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이 적었죠. 적어서 과감히 패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일단 뭐 거래량이 적으니까요. 다만 이게 배당의 매력이 있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배당이 6.69% 정도 하니까요. 뭐 퍼도 저퍼네요. 저평가 하니까요.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상인인데요. 상상인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기에 걸렸지만 뭐 거래량이 35만 9천 주 이것도 다 과감히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죠.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하는 게 아닙니다. 잠시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을 뭐 오늘 금요일장이니까요. 한번 그냥 간단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양자암호 우리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움직여주네요. 오늘 모니터랩을 봤는데요. 모니터랩은 뭐 이쪽으로는 안 엮였는데요. 호가창에 18, 18, 18, 18, 18이라는 그런 종목 던지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어떤 분이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.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. 그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예, 18, 18. 일단은 테마에서 양자암호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광고 관련주 레뷰 코퍼레이션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 같습니다. 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슈가 있었죠. 구글 메타 뭐 공식 파트너사 이런 게 있었고요. 카카오뱅크라고 하는데 인포뱅크 알서포트가 올라가고 있네요.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뭐 GPT 관련주인데요. 예, 거래량은 적죠.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. 거래량이 적은데 올라가는 건 밑으로도 한 번에 뺄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말아야 하는데요.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. 하반기 신규 상장, 그 다음에 스마트카, 인포뱅크, 원래 인포뱅크였나요? 인포뱅크가 원래 좀 5G 관련주가 아니었나요? 인버로 시작되는 게 아마 5G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요. 자율주행 그런 쪽. 제가 또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새는 뭐 같은 인자나 뭐 신자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헷갈립니다. 예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슈가 있네요. 스마트카.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휴맥스 홀딩스가 뭐 상한가를 말았는데요. 오전에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하고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뭐 현대차, 기아차, 테슬라, 슈퍼차저 그 충전소를 도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런 뉴스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뭐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요. 일단 휴맥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상한가를 안 가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적네요. 일단 적고요. 휴맥스 같은 경우는 15% 정도 상승 구간인데 과연 휴맥스 홀딩스를 따라서 오후장이라도 또 상한가를 말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웹툰 관련주, 비만 치료제,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요.
우리로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도 같이 엮이네요. 코콤 같은 경우도 몇 번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요. 좀 안타깝네요. 이게 코콤. 이게 CCTV 관련주여가지고 이게 매매를 좀 제가 했었나 어쩐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일단은 좀 차트상 나쁘진 않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요, 여기서도 상한가였죠. 이날도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뭐 종가보다 밑으로 빼버렸죠. 빼고 차트를 쭉 빼고 차트를 다시 돌리는 자리에서 지금 큰 박스권, 이런 박스권을 이렇게 3단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하단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어느 순간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비대면 관련주로 그 의료 또 비대면 또 그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요. 코콤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시스템 IoT 홈 네트워크 관련주입니다. 만약에 비대면이 뭐 의료 비대면이 활성화된다면 스마트홈 관련주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인터넷으로나 얼굴을 일단 의사와 같이 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요. 뭐 스마트폰도 관련하지만 요새 TV가 스마트하죠. 예,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.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전일 대비 등락률 상입니다. 레뷰 코퍼레이션 상장주죠. 예, 휴맥스 홀딩스 우리로 양자모, 엑스게이트도 양자모, 그다음에 인포뱅크가 아까 말했죠. 뭐 BT 관련주지만 이게 자율주행 스마트카 쪽으로도 엮여 있고 핑거스토리는 게 만화책이죠. 휴맥스, KCNS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알서포트랑 같이 올라가는 거였던가요? 아마 제가 올려놓고 정리를 해드렸는데. 제가 특징주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요. 거기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. 테마동향 거기에 했으니까 한번 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.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으니까요. 거기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드림 시큐리 같은 경우도 양자모 관련주로 분리됐고요. 뭐 나머지는 뭐 스마트레이더 이거는 아마 자율주행 5G 관련주였던가요? 머큐리 이런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요. 이게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 여기 있죠. 미국 9월 ISM 제조지업 지수 9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 그런 이슈가 일단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거 포렉스 팩토리를 보시면요.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죠. 평균 시간당 수입 먼스 월별이죠. 그 다음에 비농업용 고용 변화 실업률이 또 나옵니다. 이런 지표가 또 오늘 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금요일이고 또 이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지가 모릅니다. 가급적 종가 베팅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10월 6일 매매일지는 단타 매매나 어떤 뭐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구독자용 검색기 걸린 종목 리뷰와 그 다음에 상한가 후 하락 패턴 관련 그런 종목도 좀 봤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주요 이슈 남아있는 거 미국 지표 발표 이런 이슈와 지금 테마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같이 보셨습니다. 9월 아니죠 10월 제가 9시 56분을 보고 9월이라고 했네요. 10월 6일 매매 일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금요일장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